최종 수시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있어요. 저기 대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있는 저 대학들 중에서 정시지원 가능군이라는 곳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정시지원 가능군이 여기 존재하면 최종 수시 지원은 여기서 한두 장, 그리고 여기서 또 한두 장. 그러면 여기서 한 장 한 장 쓰면은 몇 장이 남죠? 네. 이거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쓰면은 몇 장이 남아요? 4장 남죠? 뭐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남는 거는 여기 위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저기 위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장 쓰고 여기 한 장 썼다. 그럼 여기 4장 남았을 거고. 뭐 여기 2장 쓰고 여기 2장 썼다. 그럼 여기 2장 남을 거고.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순서를 잘 보시면 제가 고민을 어디서부터 했냐? 고민을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의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고민하고 그다음 여기를 고민하고 그다음 여기를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시지원 가능군이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렇게 3월부터 7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그 모의고사마다 지원 가능 대학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원 가능 대학들이 저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 가능 대학의 맨 위와 그 맨 아래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정시지원 가능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 안에 대학이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한 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뭐 이렇게 쓸 거니까 이 대학들이 꼭 우리 아이의 모든 한계를 규정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구조로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요 형태대로 출발한다고 보면 여기에 가장 좋았을 때와 가장 안 좋았을 때까지를 폭넓게 잡아서 저걸 하나의 이 정시지원 가능군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2장을 쓴다. 정시지원 가능에서 2장을 쓴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아래 블럭에서 1장을 쓴다. 그러면 총 몇 장이 남는 거예요? 그쵸? 3장이 남는 거죠. 예. 자꾸 말씀하셔야, 채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자꾸 하셔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랬어요. 3장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3장이 남으면 여기 위에 3장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여기다 2장 쓰고, 여기도 2장 쓸 거야. 그럼 몇 장이 남는 거예요? 그럼 2장 남죠? 그럼 저 위에다 2장 쓰면 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저 정시지원 가능군이 너무 낮아. 너무 낮고, 우리 집의 기준에서는 저 정시지원 가능군은, 어차피 저기 붙어도 안 보낼 거고,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위로만 6장을 쓸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빨간 게? 그러니까 저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저 6장을 그냥 우주상향으로 쓰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시지원 가능군이 있는데 그 정시지원 가능군이 너무 낮아서 우리는 무조건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저 위로 올려서 쓸 거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각 집안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능 경쟁력이 너무 낮아요. 그쵸? 수능 경쟁력이 너무 낮으면 저 빨간색으로 저렇게 6장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 정시지원 가능군을 설정하냐 안 하냐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걸 설정하고 아이가 알고 있으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저렇게 낮게까지 써야 되나? 라고 아이가 의문을 가질 때 너 정시로는 저기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여기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미련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런 정시지원 가능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쓰자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낮은 학교를 내가 왜 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낮은 학교조차도 정시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를 써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가
그 결과를 저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을 쓸 때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 원장님이 학습 컨설팅 같은 거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습 컨설팅 하시다 보면은 그런 특히 졸업생들 만났을 때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썼는 과정을 물어보면 그 정시에 대한 관점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그냥 수시를 그냥 쓰는 그런 부분들만 내신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으로 갈 대학이 없어요. 그래도 그 갈 대학이 없다는 거를 아이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무조건 수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까지 높여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높여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어디까지 높여 쓰기는요, 마지노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한선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한선만 있다면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위로 뭐 어디를 쓰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높여 쓰느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9월 모평이 중요한데 9월 모평까지는 아직 못 왔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9월 모평이 요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요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신만 생각하거나 활동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수능을 너무 생각 안 해서 수능의 정시지원 가능군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 없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확인을 해야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수시 원서를 쓸 때 내가 여기까지 써야 되는구나 라는 절박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라고 수시 원서를 쓰니까 결국에는 수시에서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같이 존재하는 게 입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목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이럴 수 있죠. 정시 지원 가는군이 여기에요. 근데 수능 내신이나 이런 걸로는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여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를 쓰는 거죠. 여기를 쓰는 건데 여기를 썼을 때 아이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좀 많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7, 8월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쓸 거다. 7, 8월 최종적으로 저렇게 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7, 8월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7월이 이제 한 주 남았고 8월도 이제 통째로 다 남았는데 7, 8월 도대체 뭘 해야 될 거냐? 그럼 범위를 넓혀서 고민을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정시지원 가능군에서 2개 이상의 대학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블럭에서도 2개 이상의 대학을 고르시고 저 위에서는 4개 이상의 대학을 고르셔가지고 총 8개에서 16개, 그러니까 제일 적으면 8개, 가장 많으면 16개 정도, 그 정도의 대학을 먼저 선정을 하세요. 저는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전형과 학과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줄여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에서 16개를 정한 다음에 그 8개에서 16개에서 하나씩 이렇게 줄여간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중요하고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하고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막막해지고 막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다시 들으시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많이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8개에서 16개를 정한 다음에 줄여가는 거예요. 예, 줄여가는 거. 이렇게 하나씩 빼가는 겁니다. 예, 버리는 거죠. 예, 줄여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기록해 둔다. 적어둔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두지 않기 때문에 했던 고민을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싶은 데는 있잖아요. 그 쓰고 싶은 데를 계속 쓰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될 건가를 계속 자꾸만 계속 반복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록해두고 적어두고 보관하고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